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혹시 요즘 부쩍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거나 예전처럼 기분이 잘 회복되지 않는 느낌. 그런 거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은 무겁고 예전엔 좋아하던 일들이 이제는 시큰둥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문득 거울을 보면 피부에 생기가 사라지고 주름이 깊어진 걸 느끼게 되죠. 이런 변화는 대부분 폐경기 전후에 시작됩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변한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 안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피부, 감정, 체력, 심지어 기억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환자분이 있었어요. 53세의 교사셨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기도 싫고 평소 좋아하던 책도 손이 안 가더래요. 가족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 나서 후회하고 밤에는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우울감이 심해져 상담을 받으러 오셨죠. 이분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부부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외모 변화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렇다고 무조건 약물에 의존하는 건 꺼려지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특별한 처방전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인 접근법이에요. 오래된 의학적 지식과 현대과학이 뒷받침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몸과 마음, 둘 다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편안해지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괜찮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게 늘 기쁨이거든요. 이제 조명을 끄고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폐경기 여성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몸속 호르몬 균형이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다양한 증상이 시작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지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것에만 관여하지 않아요. 피부의 탄력, 뼈의 강도, 뇌의 감정 조절까지 아주 폭넓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줄면 콜라겐 생성도 급감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뱃살은 쉽게 늘고 잘 빠지지 않아요. 체형이 바뀌면 외모 변화가 눈에 띄고 자신감도 덩달아 떨어지게 됩니다. 감정 쪽 변화도 심각할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을 조절하는 뇌 화학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울적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예민한 감정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죠. 한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이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감정 기복이 실제로 대뇌의 전두엽 활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분이 계속 들쑥날쑥하면 생각의 흐름 자체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 싫고 말수가 줄면서 사회적 관계를 점점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면 문제까지 동반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체온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밤중에 갑자기 더워지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열감기 증상이 생겨요. 자다가 자꾸 깨게 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다음날 무기력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호르몬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피부, 기분, 에너지, 체형, 심지어 관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이미 불편함이 누적된 뒤에야 왜 이러지? 하며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 변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생활 속에서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몸이 늙어가는 걸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폐경기를 겪는 이 시점에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무기력해질 때일수록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식이요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죠. 특히 오메가3는 뇌 건강과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챙기시면 좋습니다. 콩류도 폐경기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식품이에요.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죠. 매일 두부나 콩국 또는 검은 콩차 한 잔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음식만큼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폐경기에는 뼈가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꼭 병행해야 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 2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기분 전환과 함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폐경기 증상이 30% 이상 가볍게 나타난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15분 공원 산책만으로도 수면 질과 기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음식을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거예요. 밤늦게 식사하면 위장이 밤새 쉬지 못해서 아침에 피로가 더해지거든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3달이 지나면 몸이 정말 달라집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은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작은 선택, 하루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내 몸을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고 믿어보세요. 그 믿음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는 폐경기를 지나며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게 되는 공통된 고충이에요. 낮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밤에는 도무지 잠이 들지 않거나 자꾸 깨는 일이 반복되죠. 그 피로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면 일상이 무기력하게 흘러가고 말아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몸의 리듬을 되찾는 거예요. 먼저 수면을 위한 환경부터 바꿔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멀리 두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드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조명을 은은한 노란빛으로 바꾸고 침실 온도를 22도 전후로 유지해보세요. 지나치게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볍게 어깨나 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도 몸을 이완시키는 데 좋아요. 특히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향을 가볍게 맡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답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는 그날 안에 털어내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럴 때 의식적인 호흡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려요. 아주 천천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이렇게 3분만 해도 교감신경이 진정되며 마음이 차분해져요. 또 한 가지 팁은 불면의 밤을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눈을 감고 몸을 뒤척이기보다는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다시 몸을 느긋하게 만들어 보세요. 잠은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초대해야 오는 거니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을 하루 10분만 꾸준히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해요. 실제로 명상을 시작한 폐경기 여성들 중에서 2주 만에 깊은 수면을 경험한 분들도 많았고요. 이처럼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는 억지로 없애려는 대상이 아니라 조율해 나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시 나에게 맞는 속도로 맞춰가는 과정, 바로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폐경기 여성들이 흔히 겪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유 없는 우울감이에요.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라앉고 자꾸만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많아지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도 영향을 받아서 무기력, 슬픔, 의욕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에요.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 치료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홍삼입니다. 특히 한국산 6년근 홍삼은 기운을 보충하고 기분을 북돋우는데 효과적인 전통 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예로부터 기력 회복과 신경 안정에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여러 연구를 통해 우울감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하루 1에서 2g 정도의 홍삼을 아침에 따뜻한 물에 우려 차처럼 마시거나 얇게 썬 홍삼 조각을 물에 우리면 은은한 향과 함께 기분까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꾸준히 8주 이상 섭취한 여성들 중 많은 분들이 기분이 한결 밝아지고 수면질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엇보다 홍삼은 합성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 체내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서 일의 흐름이 자꾸 끊기거나 물건을 놓고 다니는 일이 잦아졌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폐경기 여성들이 홍삼 섭취 후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말해요. 물론 누구에게나 100%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작용 없이 천천히 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기분을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데는 아주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나를 조용히 무너뜨릴 때 홍삼은 오래된 친구처럼 옆에서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줄 거예요. 폐경기와 함께 느껴지는 변화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저하예요. 방금 전까지 생각났던 단어가 입 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약속을 깜빡하거나 자주 쓰던 물건의 위치가 기억나지 않을 때 혹시 치매의 시작인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다행히 이것은 대부분 일시적인 인지 기능 저하에 해당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지고 꾸준히 자극을 주면 다시 활력을 되찾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뇌를 자극하는 가벼운 운동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기를 쓰거나 간단한 글을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언어 기억 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또 숫자 퍼즐, 기억력 게임 혹은 새로운 외국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뇌가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 성분은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줘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등푸른 생선, 아마시, 호두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켜보세요. 비타민 B군도 중요해요. 특히 B6, B12는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고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나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평소보다 피곤함이 많고 집중이 안 될 때 비타민 B 복합제를 소량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일정 시간 글쓰기, 독서,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폐경기 여성들이 3개월 후 인지 테스트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력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거예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왜 이래? 나 정말 바보 같다 하고 자책하는 순간 뇌는 더 움츠러들어요. 대신 조금 피곤한가 보다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뇌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실천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하나씩 천천히
지속적으로 내 삶에 맞게 녹여내는 거예요. 바로 그게 폐경기 노화를 막는 진짜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는 따뜻한 홍삼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식사에는 항산화가 풍부한 채소와 두부를 곁들여 보세요. 오후에는 햇살을 쬐며 15분 정도 산책하고 저녁에는 조명을 낮추고 라벤더 향을 맡으며 책 한 페이지 읽기. 그 다음에는 짧은 명상과 함께 가볍게 호흡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런 루틴을 매일 반복한다고 해서 갑자기 피부가 팽팽해지고 모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안정되고 감정도 차분해지며 잠도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결국 폐경기 이후 삶의 질은 습관의 누적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 몸이 변하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 거울 속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돼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해요. 폐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기에 왔어요. 건강을 가꾸는 습관, 기분을 지키는 방법, 기억력을 붙잡는 노력,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더 아끼는 삶으로 이어질 거예요. 하루하루를 가볍게, 천천히,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폐경기 노화 방지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길 바라요. 우리의 몸은 천천히 변하지만 그 속도를 어떻게 다스릴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루의 끝에 조용한 음악처럼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괜찮으셨다면요, 조용히 눌러주세요. 그럼 이 밤의 끝에서 다시 만나요.